전기와 놀자 12강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전기의 단어인 단락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단락은 한문으로 짧을 단자에 이어질 락, 이어지다 이런 뜻을 가진 락입니다. 그러니까 단락.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short circuit. 그러니까 이 단락이라는 말이 영어에서 이렇게 그걸 번역한 거거든요. 단락이. 그래서 그 영어를 그대로 풀어 보면은 이 짧은 회로, 단락이라는 의미가 짧은 회로라는 의미입니다. 짧은 전기 회로라는 거죠. 짧은. 그런데 이 단락이라는 게 한문 뜻으로 이 단락은 왜냐면 이 쇼트라고 하잖아요. 합선. 이것을 이게 단락이라는 말로 많이 쓰거든요. 전기에서는 단락. 그래서 단락 개념을 있잖아요. 쉽게 정립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단락비라는 것도 나오고 뭐 권수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락은 항상 써요. 전기 용어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합선이나 이런 거나 쇼트나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단락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단락이라고 했는데 아까 단락은 뭐라 했죠? 예, 그 짧은 단자에 이어질 락, 이어지다. 그러니까 짧은 게 이어졌다 이거죠. 짧은 게 이어졌다. 그러니까 두 전선이 있으면 두 전선이 끝단에 보면 끝단을 이제 끝단의 짧은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수선을 이었다 이거예요. 이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어버리면 뭐예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기가 엄청난 무한대의 전류가 흘러서 물론 이제 그 전원이 계속 한정된 건전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원이 방전이 돼 버리겠죠. 그러나 뭐 무한 전원을 계속 공급해주는 집에 예를 들어서 계량기에서 막 무한 그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경우는 엄청난 그 전류가 흐르면 그러세요. 뭐 전선이 녹는다든지 뭐 불이 나든지 엄청난 그 열 에너지 때문에 굉음도 나겠죠. 그 같이 이렇게 선을 이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단락이란 말이 그 이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을락 이어 그러니까 어떤 두 개를 잇는다 이거죠. 서로 이렇게 결합시킨다 이거예요. 락이 결합할 락이에요. 결합. 그러니까 있다 결합하다 뭐 이렇게 결합시키다 뭐 이런 그런 락이라고요. 떨어질 락이 아니고 이을락. 그렇게 되면 단락의 이런 정확한 의미가 그래요. 짧은 두 선을 이었다. 가까. 이게 짧은 단자가 가깝다라는 뜻도 있어요. 쇼트가 또 가까운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단자가 가깝게 에, 이었다. 그래서 가깝게면 어떻게 돼요? 펑 터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전류가 뭐 약한 거면은 방전이 되지만 전류가 계속 공급될 때는 무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굉음이 나면서 터지겠죠. 왜냐하면 엄청난 전류가 갑자기 팍 불어났으니까요. 그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소음도 엄청나게 크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단락은 쇼트나 합선이라는 말이 있지만 학문상으로 이제 할 때는 항상 그 단락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단락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단락권선, 단락 뭐 이런 식으로 단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단락이라는 단어는 공통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어버렸다 그죠? 두 선을 둘 서로 이으면 안 되는 선을 이은다 이거예요. 이어버리면 뭐 약간의 동력을 가진 것 같은 경우는 그 전체가 한 번에 그냥 방전이 돼버리고 계속 공급해 주는 것 같은 경우 팡 소리 나면서 두 선이 분리되겠죠. 그게 그 전선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 단락비라든지 단락이 들어가는 말은 아 선을 두 개를 이어버렸구나.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단락하면 아 두 선을 이어버린다. 두 선을 이어버린다. 그래서 그 두 선을 이어버리는 것을 단락이라 그런다. 단락.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쇼트라 합선 뭐 이렇게 한다. 합선이란 말도 선을 뭐예요? 합친다는 뜻이잖아요. 선을 합친다. 이런 뜻이 합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합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배울 때 쓰는 건 합선이 아니고 단락이라고 써야 된다 말이에요. 단락 가까이 이었다. 가까이 이었다는 수로 단락 이을락 가까울 딴 가까이 서로 이었다. 가까이 서로 이어줬다. 이거예요. 단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음, 슬립이란 말, SLIP, 슬립 하면 뭐 미끄러지다라는 단어잖아요. 슬립. 이게 어디가 뭐 슬립 있잖아요. 이 슬립 개념도 이게 전기에서 사용해요. 물론 영어니까 뭐 슬립하면 미끄러지다 뭐 그게 어때서 한데 그게 아니고 이 슬립 개념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간단한 게 슬립이 전기에서 슬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회전하는 그런 뭐 전동기 뭐 회전하고 하는데 뭐 그 1분에 뭐 3600 회전 RPM이라고 하잖아요. 1분에 3600번 도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3600번 도는 그런 전동기도 있을 거고 뭐 1600회 도는 그 전동기도 있을 건데 이때 이제 자속은 그 전동기를 돌게 해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거 RPM이 1800이라도 이제 뭐 저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문제. 그러니까 규정에는 1800으로 나와 있지만 뭐 1790번만 돌 수도 있는 거잖아요. 1790번만 돌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외부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1800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회전하는 거잖아요. 뭐 근데 옆에 뭐 막대기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든지 아니면 좀 그 돌아가는 거를 조금 힘 줘서 못 돌아가게 이렇게 눌러주면 어떻게 되고 회전이 느려지잖아요. 느려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1분에 1800회 이렇게 돌는 것이 외부 작용이나 어떤 기타 원인에 의해서 1750번만 돌 수도 있고 1700회만 돌 수가 있어요. 예? 그 RPM이. 근데 이 RPM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100회 RPM을 갖는 거였는데 슬립이 예를 들어서 뭐 10% 10%가 슬립이 생긴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100회전이 돌아야 되는데 기타 요인에 의해서 90회밖에 못 돌았단 말이에요. 90회밖에 못 돌아가는 게. 그러면은 10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10회 회전이 사라져본 거잖아요. 그 사라져버린 부분, 그 사라져버린 거를 슬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슬립, 그러니까 슬립. 그 사라져버린 부분.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냥 슬립이 그렇구나. 회전수에 있으면 원래 정규적으로 하면 아무 무조건이면 한 1800 돌아가야 할 건데 어떤 요인 내부 요인이든 외부 요인이든 어떤 요인에 의해서 1800가 못 돌아가고 그보다 못 미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 못 미치게 돌아간 부분을 슬립이라 한다. 슬립. 그래서 그 슬립은
슬립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 그 뭐냐면 어떤 회전이 1800회에서도 슬립이 뭐 10, 10%가 슬립이다. 슬립 10% 슬립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회전력이 나오겠나? 100에서 이렇게 10% 슬립을 한다. 이랬을 때 슬립을 10%면 0.1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0.1, 0.2, 0.4, 0.5 이렇게 해서 1이 하면은 0.1이잖아. 0.1이 10%잖아요. 0.1, 0.1이 10%란 말이에요. 그러면 0.1 말고 0.9가 남잖아요. 그 0.9를 그냥 회전수 있잖아. 아까 그러니까 원래 슬립이 없었으면 나올 회전수가 1800회였다. 뭐 아니 100회였다. 그럼 100회에서 100회였으면 원래 100회 나는데 슬립이 10% 나왔다. 생겼다. 그러면 0 0.9를 이제 100회에 0.9를 곱해줘 봐요. 그러면 90회가 되잖아요. 90회. 그럼 슬립이 10% 났으면 이제 90회의 회전 속도로 갖게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나올 건데,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아까 있잖아, 단락 개념을 확실히 그 단어 뜻 있잖아요. 그걸 항상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소트나 합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 문제도 단락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단락의 정확한 뜻, 개념, 문자, 어떤 문자를 쓰고 어떤 한자를 쓰고 그러니까 어떤 한자를 쓰는지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겠죠. 문제가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잖아요. 단락은 끊어져 가고 무슨 밑으로 떨어지는 건가? 그게 단락인가? 그게 아니야.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단어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단락이라는 게 어떻게 단절돼 갖고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가까이에서 서로 이어준다. 이거 가까이에 서로 선을 이어버렸다. 이거 가까이에 서로 선을 이어버린다. 이게 단락이에요. 이어버린다 이거요. 가까이에서 두 손을 이렇게 이어버린단 말이에요. 있다라는 뜻. 이을락. 가까이 단. 뭐 이런 뜻을 가진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제 이 용어에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 4는 2 곱하기 2는 4죠. 2 곱하기 2는 4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 곱하기 2는 4.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2 곱하기 3은 6. 예? 그러면 이 식이 있잖아요. 2 곱하기 3은 니콜 있잖아요. 니콜 6 할 때 6과 2나 3은 비례 관계겠어요. 이렇게 니콜 관계에 있을 때 니콜 갔을 때 비례 관계가 있고 그럼 곱해주는 2나 3 2나 3의 두 사이에 곱하는 그 두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이거는 서로가 반비례란 말이죠. 반비례. 그러니까 왜 이 개념을 쉽게 알아둬야 되냐면 전기에는 어떤 그 수를 문자로 표시해서 그걸 대입하잖아요. 대입하는데 그 대입하는 관계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뭐가 감소할 때는 뭐가 커지고 어떻게 할 때는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쉬운 문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거를 외워갖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는 어떤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 같은 거 하나가 있으면 그 공식에서 시계 보면 그냥 정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하는 사람들은 오미 법칙은 무조건 알아야겠지만 그래서 V는 IR이라잖아. IR. V는 I 곱하기 I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V하고
i하고 r 사이는 서로가 뭐예요? v와 i는 비례하고 v와 r은 또 비례하죠. 그런데 i하고 r 사이는 또 어때요? i하고 r 사이. 이 등호의 이 식에서 v는 i, r하면 i는 r분의 v잖아요. r분의 v, r로 v를 나눴잖아. 그러니까 i와 r의 관계는 뭐냐? i와 r의 관계는 이렇게 곱했을 때 곱해는 그 두 사이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반비례. 또 r을 구하면 마찬가지예요. r은 i분의 v잖아요. r은 i분의 v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있다 치면 뭐 기전력 공식에 뭐 공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44 뭐 fn 파이는 2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있다면 fn 파이 이거는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f 주파수와 그다음에 뭐 자석이나 뭐 그런 거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곱해준다. 그러면 곱해주는 관계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서로가 곱해주는 관계는 서로가 반비례 관계니까 서로가 곱해주는 거예요. 반비례 이거.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개념을 어떤 이 식이 있을 때 그 식에 서로 곱해주는 부분에는 서로가 반비례고 그 다음에 이 리코를 넘어 등호죠. 등호. 리코를 넘어 반대쪽과는 비례하지만 서로 곱해주는 쪽에서는 서로가 반비례한다. 이 개념이 알고 있으면 뭐 어떤 뭐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외롭지 않더라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기는 전류가 세지면 전류 있잖아요. 전류가 세지면은 자석도 커지는 거예요. 전류가 세지면 자석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 이건 그냥 현상이니까 전류가 커지면 자석도 커진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냥 현실이 그렇게 실제로 그러하니까 그렇게 외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이제 확실히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 전에도 얘기했지만 코사인, 사인, 뭐 탄젠트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뭐 코사인, 뭐 사인, 뭐 탄젠트 이것도 그 코사인이나 사인, 탄젠트 값을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뭐 근데 그게 서로가 그냥 코사인, 사인 보면은 이렇게 서로가 반대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코사인, 사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 이렇게 있고 코사인 30도, 코사인 45도, 코사인 60도 이렇게 있다 치면 그 사인 30은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근데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붙었어요. 2분의 루트 3 가고 그 다음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45도에서 서로가 이제 2분의 루트 2로 똑같은 거죠.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근데 60도는 코사인 60도는 사인 30도하고 같아요. 그 값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 코사인과 그 사인 탄젠트가 이게 뭐냐? 근데 뭐 이거 뭐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코사인 사인은 이게 직각삼각형이 있잖아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 직각삼각형의 이렇게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 말고 있잖아요. 빗면, 밑면이고 직각삼각형 보면 빗면이고 밑면이고 높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잘 보면 사인을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쓸 때 A, B, C, D 소문자, 대문자도 있지만 흘림체가 있잖아요. 흘림체 이렇게 흘려갖고 이렇게 막 쓰는 체 있잖아요. 거기 S를 보면 사인 S를 보면 이렇게 D 비슷하게 있잖아요. D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흘림체 있잖아요. 영어. 그럼 이렇게 어떻게 가요? 그것이 저 S가 사인은 첫 글자 같잖아요. 사인, 코사인은 C, 사인은 S, 탄젠트는 T잖아요. 이, 이 쓰는 절차만 기억해 놔두면 코사인은 뭐와 뭐가 결합이고 사인은 뭐와 뭐의 결합이고 탄젠트는 뭐와 뭐의 결합, 비의 결합인지 알 수가 있죠. 쉽게 외우지 않고라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인은 그 영어 흘림체 있잖아요. 그 흘림체 S 이렇게 보면 이렇게 D자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인 그걸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럼 올라가는 부분이 빗면이에요. 빗면이고 빗면에 뭐예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높이. 그러니까 빗면의 빗면의 높이에요. 빗면의 높이. 그게 사인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예요? 코사인은 C잖아요. C를 이렇게 적으면 방향이 있잖아요. 어떻게 적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C를 적잖아요. 코사인인데 영어 C 적을 때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C 이렇게 적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 C. 그러면 뭐예요, 이거? 빗면분의 밑변이잖아요. 밑변의 비로구나. 빗면분의 밑변의 비. 그게 코사인이구나. 탄젠트는 뭐예요? 탄젠트는 이렇게 T잖아요. T니까 밑변분의 높이 T 이렇게 하나 그순 다음에 이렇게 대자 비슷하게 쓰잖아요. T가 작대기 하나 긋고 이렇게 사람 인자 비슷하게 T자를 긋잖아요. 그러니까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예요. 탄젠트 그 B가 탄젠트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코사인은 C를 그려봐요. C가 어떻게 돼요? 빗변분의 순서대로 빗변분의 밑변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진 않더라도 그 코사인이나 사인, 탄젠트의 그 앞 글자 있잖아요. 쓰는 방법 있잖아요. 그 쓰는 순서대로 직각삼각형 모양을 생각하고 그 쓰는 순서 C를 한번 그려보고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C를 한번 해봐. 그러면 C에 이렇게 쓴 쪽 C를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그쪽이 코사인 각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S 흘림체를 실었을 때 그 위쪽이 이쪽 각 있잖아. 삼각형은 세 개의 각이 있으니까 그 왼쪽에 있는 각은 코사인이 되고 위에 있는 각은 사인이 되고 밑에 직각 있잖아요. 직각에 교차하는 부분 있잖아요. 직각삼각형이니까 거기는 탄젠트 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저 어렵게 갖지 말고 딱 세우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하고 그리고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 수 개념을 이제 물론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근데 이제 알면 좋은 게 그 복소수 개념이 있잖아요. 복소수를 전기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 개념 있잖아요.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요. 수 개념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그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1,
곱하기 7은 뭐 마이너스 7, 뭐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7 곱하기 1은 7,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라요? 아니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때는 플러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플러스가. 어,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숫자하고 전기에서 사용하는 그 숫자가 왜 복수수가 나와야 되고 이런 그 좀 뭐랄까 이거 수학적 개념이 이제 전기에서는 왜 그런 개념을 막 가져왔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잖아요. 전기라는 게 어떻게 뭐예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한 축만 있잖아요. 그게 그 한 축만으로 이제 전기의 어떤 그 형태라든지 물리량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X축이 있다면 Y축과 대비되는 Y축이 있어야만이 전기라는 게 그 계산이 돼요. 교류가 이렇게 저 파형을 보면은 그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산봉우리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파형이 전기가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그랬을 때 이거는 이 전기의 어느 한 점을 찍으면 거기에 한 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공간,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그 길이 단위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 개념까지 이렇게 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모양이. 그러니까 이 공간 개념까지 공간의 개념의 어느 부분을 이제 를 표현하려면까 수 개념에서 이제 그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해야 돼. 뭐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다. 어,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그냥 수 개념이 아니고 이게 뭔가 이제 공간 개념이 더해졌구나. 그러니까 X축에 1, 2, 3, 4, 5, 6, 7, 8 이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고 Y축에 대비되는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어야만이 전기의 모양이라든지 형태, 그러면 그 전기 뭐 량이나 뭐 이런 거를 대비되게 그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그 개념을 쉽게 깨우치려면 어떤 걸 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다 이거예요. 이 개념을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 뭐 우리가 어떤 그 1, 2, 3 이렇게 하나씩 나가잖아요. 1, 2, 3,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뒤로 두 번 후퇴하면 8이 가고 앞으로 두 개 더 가면 12가 되고 뒤로 후퇴하면 8이 되잖아요. 8이든지 이제 10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그 개념인데 그 개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물체가 어떻게 왔다 갔다 요 공간에서 요 점에서 왔다 갔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수를 이렇게 이동시키요. 그러니까 플러스 더한다는 개념은 앞쪽으로 간다는 개념이고 마이너스 넣으면 우리가 수에서 뒤로 가버리잖아요. 뒤로. 마이너스 하면 뒤로 가는구나. 그리고 플러스 하면 앞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뭐 그거는 금방 뭐 어렵지 않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됐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1이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1이 있어요. 그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1만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뒤로 갔잖아요. 뒤로. 마이너스 1. 앞으로 간 게 아니고 뒤로 갔어요. 뒤로. 뒤로.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좀 어렵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쪽으로 갔다. 마이너스 쪽으로 갔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9. 9. 9. 마이너스 4 곱하기 4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는 16. 16.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아까 말했지만 마이너스는 그것과 표시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떻게 앞으로 가는 거고, 이 마이너스는 뒤로 가는 거잖아요. 뒤로. 예? 플러스는 앞으로. 아까 수학에서 1, 2, 3, 4, 5, 6, 7, 8 했을 때 마이너스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2 하면은 8 쪽으로 갔죠. 그리고 플러스 2 하면은 10을 기준으로 양수를 기준으로 해서 2로 가면 12가 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지금 기준이 되는 선은 뭐예요? 기준이 되는 선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2로 마이너스 2를 해줬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러면 뭐예요? 이게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하면은 뒤로 가지만 마이너스의 표시 기준 자체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로 간다는 거는 마이너스 개념이 뭐예요? 뒤로 간다는 거잖아요. 뒤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그건 그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이너스인 수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가는 거는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에 마이너스라는 것은 뒤로 가라는 얘기지. 뒤로 가라는 건 어쩌고 라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했으면은 뒤로 가면은 플러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쪽. 그냥 플러스 쪽으로 한 번, 두 번 가야 그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숫자가 양수에서 마이너스 1은 뒤로 가고 같은 양수끼리는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그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봐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마이너스일 때 앞으로 가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2를 기준해서 앞으로 간다는 거는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지 플러스 1로 가는 게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2가 있으면 거기서 앞으로 간다는 경우 마이너스 3으로 가고 마이너스 4로 가는 게 마이너스 개념, 마이너스에서 앞으로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뒤로 가는 건 어때요? 플러스로 가면은 마이너스에서는 뭐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는 플러스 개념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개념이 플러스 개념 쪽으로 가는 게 그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했을 때 올바른 그 개념이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그건 정방향이에요. 정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마이너스 시켜준 게 아니죠.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는 정방향으로 나는 거. 마이너스라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반대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그 마이너스 곱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수 개념은 이처럼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동하는 그냥 이동 개념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 자체가 이동 개념. 단지 그냥 1, 2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이동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울지 모르지만 공간 X축하고 Y축이 있어야만이 설명되는 게 전기이기 때문에 X축하고 Y축 이렇게 그 공간 개념을 이 없으면 어떻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수도 생기고 복수수 그 수학에서 갖고 오고 뭐 그리고 뭐 무슨 코사인, 사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단지 그냥 하나의 수로만 그냥 쭉 직선으로만 나가는 그런 거면은 상관없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고 각도가 있고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그러죠. 위상차가 있고 그다음에 X, Y축의 그 공간 개념을 가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질량 부분도 있고 이거 이러니까 단순히 그냥 숫자로만은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몰라도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가 안 돼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7은 그냥 49예요. 마이너스 49가 아니고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7은 49란 말이에요. 49. 49.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 나오면 앞부분으로 가고 앞부분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마이너스 나오면 정상적인 진행 방향에서 뒤로 가요. 그래야지. 뒤로. 근데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상적인 방향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게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반대가 이제 1, 2, 3, 4, 5, 6, 7, 8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0, 1, 2, 3, 4 이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반대죠. 마이너스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려운 게 없다 이거예요. 어려운 게. 그 개념만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뭐, 그리고 수학적 용어 이런 것들도 전기를 그 뭐 어떤 우리가 전기가 수학을 하려고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잖아요. 수학을 단지 응용할 뿐이지.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그 개념만 이해하고 그냥 활용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무슨 전기를 수학을 하려고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에서 단지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와. 전기를 이제 활용하고 표현하려고 이제 수학에서 그걸 빌려오는 거죠. 전기 분야에서 수학을 빌려오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하는 부분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어떤 것을 가져와서 활용했다. 아, 나 이거 모르겠다. 그럼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 다 수학을 공부할 필요 없어. 그 부분, 사용되는 부분만, 아, 이 문점을 가지고 이건 뭘까? 이렇게 그 부분만 그 계산하는 방법 있죠? 계산하는 방법, 뭐 사칙연산이 들어가면 가감승제라고 그럴 수 있잖아. 뭐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음? 자승,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그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부분만 수학이 어떤 게 나온다면 그 필요한 부분만 가서 그냥 일부 그냥 막 깊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뭐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수학 기초만 가고 살짝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솔직히 이렇게 보면 막 어려운 그 뭐 단어나 뭐 숫자 계산이 뭐 공학적 계산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원리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보면 어려운 거 거기에 뭐 저거 뭐야 무슨 공식이요 뭐 이런 거 뭐 나오고 뭐 숫자가 나오고 뭐가 나오 이렇게 나오다 치지만 그 공식을 그 발견하고 그 적용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거지. 공식을 활용해서 그냥 대입만 하는 게 그게 무슨 거 어려울 게 있어요. 대입만 하면 되는 건데 공식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공식을 만들라고 막 그렇게 실험하고 막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주어진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돼. 대입만. 전기라는 것이 대입을 하면 돼. 대입을 하는데 그 뭐 대입하려면은 어떤 수학적인 어떤 기초 있잖아. 기초 부분이 이렇게 그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복소수면 복소수를 어떻게 이제 복소수를 실수로 만들어 갖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뭐 코사인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30 코사인 30도 그 값이 뭐냐면 2분의 1. 그럼 그렇게 그 어떤 그 값이 이런 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를 그냥 단지 가서 수학에서 그렇게 이미 다 정의되고 값이 다 풀이 돼 있잖아. 풀이 돼 있고 다 하니까 그냥 그거 가져와서 그냥 뭐 아유 뭐 코사인을 파라는 것도 아니고 코사인 뭐 60도는 뭐요 2분의 1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다 사인 90은 1이다 코사인 90도는 뭐 빵이다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그런 가져다가 그냥 값을 거기다가 구워갖고 식을 대입해갖고 뭐에서 코사인 30도라고 뭐 또 위상차를 그렇게 나오는 게 있다. 뭐 30도 값을 그냥 2분의 1 곱해서 갖고 딱 답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요. 뭐 수학적인 어떤 뭐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뭐 전기의 어떤 법칙을 우리가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법칙이나 그 공식을 단지 그냥 거기다 대입해라 이거예요. 전기의 어떤 요, 요소라 그럴까? 그런 걸 대입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냥 답을 그냥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조건이 주어지고 막 뭐 해서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뭐 수학을 잘해야 뭐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입만 잘하면 돼요. 대입만 잘하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막 어렵게 막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전기도 암기가 뭐이죠. 암기가 뭐 이해를 한다. 이해는 음 모르겠어요. 이해라는 부분이 어떤 이해를 말하지만 현장에서 뭐 어떤 전기를 활용해서 뭐 어떤 거를 수리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습득 능력 있잖아. 어떤 수리거나 뭐 고치거나 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론을 겸비하고 있으면 이론을 겸비하고 있으면 실무 있죠. 실무를 아주 빠르게 다른 사람이 한 뭐 2개월 걸려서 습득할 수 있는 실무를 하루 이틀 내에 그 실무를 그냥 그 위치를 깨달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 이론이 정립돼 있으니까 그 단지 그걸 모르고 그냥 반복해서 그냥 그렇다 해서 그거를 어떻게 실무를 활용하는 사람하고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무 어떤 돌아가는 방식을 엮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갔구나 뭐 해놓구나 이 이해도 상당히 빠르단 말이에요. 확실히 팍팍 머리가 팍팍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머리에 이론이 이렇게 돌아가는 개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거하고 개념 없이 그냥 개념 없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개념을 가지고 어떤 거를 실무를 하는 거하고는 전혀 습득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강은 여기까지인데 뭐 별로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것들 있잖아. 말하는 것들은 아주 단순하지만 꼭 이해해야 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것의 비례나 뭐 반비례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한다면 그거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전기가 아니더라도 그 식의 관계 있잖아요. 그 식의 관계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전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오늘은 이제 12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